그러면서 사업자 설립부터 우보현한테 맡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단계가 있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날짜로부터 거의 1년 동안 우보현이는 다음 주 하면서 계속 미뤄왔었고, 실질적으로 외투법인은 3주에서 4주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지인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그것을 외투법인으로 전환하는 FDI 법인 설립이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었고, 거기에서 라이센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제약유통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한테 허가해주는 종목들은 뭐 어떤 특정한 뇌물이나 뭐 정부 당국의 사람 몰라도 누구든지 외투법인을 만들 수가 있고 라이센스 허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었지만 그 제약 유통권 때문에 우보현한테 이 일을 맡기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무실을 알아보고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참고로 저한테 그 우보현이가 얘기했던 자료들과 녹음 파일, 건물 계약서, 그 다음에 송금 증명, 이런 것들 저한테 이미 서류적으로 증거 자료들이 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런 증거자들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 저 사람 말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근거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법인 설립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법인 설립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딸의 이름으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외투법인 설립 그 스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우보현도 우보현이가 직접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딸한테 모든 것을 맡겨서 일을 진행을 시켰었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딸도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외투법인을 설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딸 짱의 이름으로 외투법인을 베트남 현지인의 이름으로 설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외국인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서 외투법인으로 FDI 법인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FDI 법인이라는 것은 주식 인수 방식의 외투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환을 시켜서 하는 것이었는데 총 3주에서 4주면은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끌면서 법인을 진행을 했었고, 그 사이에 건물 6층짜리 건물도 임대를 했었고, 한 달에 4,500불의 돈으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끼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2,500불씩인가 3,500불씩인가 줄여서 돈을 냈었고, 물론 그 돈은 재고주머니에서 다 나갔죠. 하다못해 그 건물에 들어가는 전기세부터 인터넷, 그 다음에 이런 고가의 복사기, 임대료, 이런 거 모든 거를 제가 보내준 돈에서 우보현은 지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직원 한 사람이 처음에 들어왔었거든요. 그 한 사람의 월급,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우보현이가 요구하는 돈,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손실로 이제 나가게 됐었고, 우보현이가 초창기에, 그러니까 2020년 초였습니다. 2020년 1월인가 2월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10시에 전화가 와서 전 총리 동생이 아프리카를 좌지우지하고 수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출장을 가는데 여행 경비를 해줘야 된다. 돈 10,000불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물었죠. 아, 그것은 그러면은 뇌물입니까? 그랬더니 우보현이는 그 뇌물은 아니고 그 사람 출장비를 해주고 그러면은 우리 사업 라이센스 허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아, 저 지금 10,000불은 없고 8,000불 정도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거라도 가져와라.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 우보현의 사무실로 그 돈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물론 달러로 가지고 왔었고 그 돈을 현금으로 우보현한테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녹음 기록은 없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몇 번의 우보현과의 미팅을 통해서 녹음 기록들을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보현이가 친하다는 총리 동생한테 그 돈을 전달을 했느냐,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그 사람이 고마워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보현이가 아, 잘 쓰였다, 그 사람이 고마워했다, 출장 가는데 그 사람한테 다 줬다, 이런 내용들을 녹음한 기록들을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00불이라는 돈을 줬었고, 그 이후에 이제 건물값, 주로 건물값에 들어갔죠. 건물 계약을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총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건물값 플러스 우보현에게 직접 준 돈 계산을 하면 대략 원화로 따지면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직접적으로 오베인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저도 여기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출한 돈까지 하게 되면은 대략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지출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보현의 형과 함께 지출이 된 돈이 꽤 큽니다. 왜 우보현의 형 우두현 얘기를 하냐면, 우보현이가 자기 형한테 잘해줘라, 암묵적으로 나는 우리 형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모든 걸 잘해준다, 이런 식의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우보현이 형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보현이 형이 요구하는 것들은 베트남의 가라오케와 여자였습니다. 거기에 지출이 된 돈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매번 갈 때마다 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전체 제가 한 15번 정도 가라오케를 데리고 가고 여자를 붙여줬는데